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변함없이 정확한 국제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푸틴 다음으로 존재감이 부각된 정상은 시진핑이었습니다. 그는 브릭스가 여러 회원국을 받아들여 확대된 것은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 변화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정상회담에서 아주 중요한 연설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혼란스러운 변혁기에 진입했고 중요한 선택의 직면에 세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발전의 정도로 회귀하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 시대의 풍랑이 클수록 우리는 용감하게 그 조류에 올라서야 하고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용감하게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응전하는 지혜와 함께 위대한 브릭스 협력을 써나갈 대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야 한다. 브릭스 국가는 주도적 작용을 발휘해 재정 협력을 심화하고 금융 인프라를 촉진해 서로 연결돼 높은 수준의 금융 안전을 지켜야 한다. 신개발 은행을 크고 강력하게 만들고 국제 금융 시스템을 주동해 세계 경제 시스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이 관련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위기를 위한 평화의 친구 그룹을 결성한 것은 평화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전장이 더 확대되지 않고 전쟁이 더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기 위해 각방이 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한다. 국면이 조속히 완화되는 것을 추동한다.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 위기 형세도 악화되고 있으며 레바논의 전화도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관련 각방 간의 충돌은 더욱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다. 우리는 조속히 정전을 통해 살육을 멈추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시진핑은 여기서 우크라이나 분쟁과 중동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 솔루션은 브라질과 함께 유엔 총회에서 이미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국 브라질의 우크라이나 솔루션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발언을 국내 한 매체는 엉뚱하게 비틀었습니다. 시진핑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느닷없이 북한군 파병설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미국까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공식화하자 침묵하던 시 주석마저 뼈있는 말을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터 썸네일도 푸틴 면전에 뼈 때린 시진핑이라고 달았습니다. 푸틴도 다 시진핑을 이해하는 마당에 무슨 면전에 뼈를 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중러가 올 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면서 북한 파병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이 가짜뉴스라고 했으며 중국 측은 처음으로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러시아의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지 모른다. 당사자가 상황의 완화를 촉진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에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브릭스의 대원칙이 남의 나라 내정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브릭스에 참석한 마당에 외교부 대변인이 함부로 남의 나라 일에 논평을 했다가는 파면당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파리 특파원벌로 러시아군이 50년 된 총 쏘고 식량 보급도 안 돼 사상자가 70만 명이라면서 이제 북한군이 마주할 우크라이나 전장 실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70만 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열악한 전선 상황에서 용병이나 다름없는 북한군은 러시아군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식량 부족으로 집단 탈영했다는 소식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 적응 훈련을 받은 북한군이 조만간 차례로 전선에 투입되는데 이들은 먼저
전선의 열악한 병참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도 초기에 병참 문제를 겪었다면서 소총과 탄약은 물론 전투모, 방한복이 부족해 40에서 50년 전 장비를 지급받아 쓰는 경우가 속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이 모자라 굶는 병사들이 민가를 약탈하고 투항했다느냐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이 입은 손실이라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의 발표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차 9,090대, 장갑차 18,254대, 포병무기 19,719대, 방공무기 981대, 군용차량 27,286대, 항공기 369대 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많은 것은 병사들의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면서 북한군도 이런 전술의 희생양이 돼 대량의 사상자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모두 우크라이나 매체, 영국 매체 또는 미국과 영국 정부의 관점만을 모아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25일 타스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가 자신을 추방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논평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양국 관계는 깨지기는 쉽지만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대사는 한국 당국의 추방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가 보도한 바와 같이 2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한 국회의원이 조 장관에게 러시아 대사의 추방을 고려할 가능성을 묻자 조 장관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는 틀 내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비에프 대사는 관계는 빨리 깨질 수 있지만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서 아직 서울을 떠날 생각은 없지만 어떤 국가든 외국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거나 해외에서 자국 대사를 소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한 어떤 사건 전개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